자, 우리 이번 시간은 이제 2차원, 3차원의 운동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었던 변이, 속도, 가속도가 벡터양이기 때문에 1차원에서는 우리가 그걸 비교적 간단했지만 2차원, 3차원에서는 사실을 벡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재미있게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벡터를 잘 안 배우죠. 그래서 대학교에 오거나 혹은 저 일반 물리 과정을 들을 때 제일 딸리는 게 벡터를 들어야 되냐, 기하를 들어야 되냐, 미적분을 봐야 되냐.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벡터랑 미적분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들을 때 혹은 수업을 듣기 전에 적어도 벡터랑 미적분은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벡터는 어떻게 보면 소개를 하면서 요약을 할 수 있지만 이 자세한 내용을 다루진 않으니까, 물리에서, 그리고 또 물리에서 필요한 양을 다루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벡터에 대한 거를 혹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걸 공부를 하길 바래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는 벡터를 그럼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벡터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벡터라는 게 뭐냐? 벡터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벡터는 상식적인 거, 그 다음에 물리적인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 소위 최상위 일반 물리 강의를 한다는 거니까 수학적인 정의도 좀 해야죠. 그 다음에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하학적인 방법, 대수적인 방법, 단위 벡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를 가지고 연산을 해야 되는데, 벡터를 연산하는 거는 더하기, 물론 빼기는 더하기의 일부고, 곱셈이 있는데 곱셈은 벡터랑 스칼라를 곱한, 스칼라는 방향이 없고 크기만 있는 경우예요. 크기만 있는 양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고, 벡터와 스칼라를 곱한, 그러면 다시 벡터가 되죠. 그 다음에는 벡터와 벡터의 곱셈. 벡터와 벡터의 곱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함수를 배웠으면 우리가 함수의 개념으로 벡터 두 개를 골라서 하나의 스칼라에 대응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스칼라 곱이라고 하고, 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벡터를 공부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새로 나오는 게 뭐냐면, 대학교 혹은 일반 물리 수준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벡터와 벡터의 곱셈 중에서 두 개의 벡터를 취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벡터를 하나 정하는 방법. 우리 이런 걸 벡터 곱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우리 어떻게 정의하는지 우리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벡터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이다. 그 다음에 스칼라는 뭐냐? 스칼라는 크기만 있고 방향이 없는 양이다. 우리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있지만 속력은 크기만 있는 스칼라다. 우리 보통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맞는 얘기죠. 근데 그럼 크기와 방향만 가지면 벡터냐? 그게 좀 안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물리량을 대할 때는 예를 들면 X 성분이 속도고 Y 성분이 위치고 뭐 이런 양이 되면 안 되죠. 각도 차원도 또 다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거를 벡터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냐면, 벡터가 있는 공간, 우리가 그걸 벡터 공간이라고 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2차원 혹은 3차원의 유클리드 공간을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 벡터 안에서 먼저 위치 벡터를 먼저 정의하는데, 위치 벡터는 2차원 공간은 우리가 흔히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로 쓰면 x, y라고 쓰면, 그럼 여기 있는 한 점, 임의 한 점이 있을 수 있죠. 그 점은 우리가 흔히 어떻게 쓰냐면 x, y라고 쓰죠. 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항상 원점에서 시작해서 그 점까지 향하는 다음과 같은 양, 우리 벡터를 흔히 화살표로 표시하는데, 다음과 같은 양을 이런 걸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해요. 위치 벡터는 그러니까
시작점은 항상 원점에 있으니까 끝점이 이무의 점 x, y에 있으면 끝점이 어느 공간의 모든 점에 있으면 그 점마다 그 끝점에 해당되는 위치 벡터를 1대1 대응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엄밀한 정의는 이거보다 조금 복잡해요. 유클리드 공간에서 좌표를 회전했을 때 좌표 성분이 변하는 것처럼 변하는 숫자들의 집합.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좌표축에서 처음에 요 r 벡터가 있는데 r 벡터를 세타만큼 회전시켰다고 합시다. 그래서 나온 새로운 벡터를 r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면 x 프라임과 y 프라임은 이전의 x, y 좌표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 거꾸로 해봅시다. 우리 2차원 회전을 하는데 아까는 여기 있는 벡터를 이렇게 회전시켰죠. 반대로 이 벡터는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좌표축을 반대 각도로 세타만큼 회전시키면 그 좌표계에서 벡터는 원래 좌표계에서 이 빨간 R'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벡터를 직접 회전시켜서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좌표축을 그 회전하는 각도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그 새로운 좌표계에서 위치 벡터가 어떻게 되느냐를 볼 수도 있어요. 두 개가 사실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우리 그거 첫 번째 거를 능동적인 회전, 왜냐면 직접 벡터로 옮기니까. 두 번째는 벡터는 가만 놔두고 좌표축으로 옮기니까 좌표축으로 옮기고 수동적인 회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두 개는 다 결과가 같아야죠.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그래서 좌표축을 바꾼 거, 여기 세트는 필요 없고 좌표축을 x, y 축에서 요 a라는 벡터가 있는데 a가 좌표축을 뭐냐면 세타 프라임만큼 회전을 시켜서 나온 새로운 쭉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 벡터의 x 성분, 원래 좌표에서 x 성분 어떻게 구하죠? x선에 수선을 내려서 원점부터 거리가 ax죠. ay는 y축에 수선을 내린 거. 그 다음에 새로운 좌표에서 ax 프라임 뭐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 축에 있는데 x 프라임 축에 수선을 내렸을 때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ax 프라임, y 프라임 축으로 내렸을 때 이거를 ay 프라임. 다음과 같이 우리 정하죠. 그럼 ax와 ay 프라임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구하냐? ax 프라임 3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쉽게 2차원에서 봅시다. 이거를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가 보조선을 하나 그으면 되는데 보조선을 ax가 ax인 곳에서 y 프라임 축으로 평행한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그으면 이제 ax 프라임은 뭐냐면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죠. 근데 요 길이는 뭔가 요 삼각형을 보면 그 다음에 요게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면 ax의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요 부분이고 요 부분은 요거랑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되나? 이게 ay니까 ay 요것도 세타가 되고 요게 ay의 요게 세타죠. ay의 사인 세타. 요게 ay의 사인 세타. ay 프라임은 뭐냐면 이 길이에서 주황색으로 한 이 길이에서 보라색으로 한 요 길이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걸 보면 처음에 주황색으로 된 길이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ay의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이거를 보려고 하면 ay가 어딨냐? ay가 요거죠. ay의
지금 AY 프라임을 구하는 거니까 요거를 구하는 거니까 요거는 요 삼각형에서 보면 요게 AY고 요게 세타니까 AY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요거는 AX의 사인 세타를 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랑 비교해 보면 X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Y 세타인데 이건 플러스고 밑에는 부호가 반대네. 이거는 세타로 했고 이거는 회전축을 세타로 했으니까 사실 앞에 있는 거랑 같으려면 이거를 마이너스 세타로 회전한 거랑 같아야 되죠. 여기서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세타는 그대로 있고 사인 세타는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x는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사인 세타 플러스 y 코사인 세타. 그래서 어떤 양 ax, ay의 한 쌍의 요 좌표로 주어지는 양이 있는데 그게 회전에 대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이 회전에 대해서 변환을 하는 것처럼 ax와 ay가 변하는 게 똑같은 개수의 각각 성분의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이 들어오는 위치가 같죠. 이렇게 되면 ax, ay는 벡터라고 정의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간의 성질을 줄 때 벡터라는 거를 줄 때는 뭐냐면 우리가 그 벡터가 있는 공간의 성질을 먼저 따져야 돼요. 벡터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뭐냐면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하면 유클리드 공간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이런 연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회전이에요. 회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치 벡터는 정의에 의해서 벡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이유의 두 개의 성분이 마치 이것처럼 좌표 성분처럼 회전에 대해서 변환을 하면 그 모임을 벡터라고. 회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양을 스칼라라고 하죠. 길이는 회전에 대해서 변하지 않죠. 자, 이렇게 복잡하게 배웠지만 우리가 앞으로 일반 물리에서 배우는 건 이런 복잡한 얘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벡터에 대한 수학적인 지식으로 알아두고, 이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벡터를 배울 때도 나타나지 않고 대학교에서 저 고급 수학을 할 때 나타나는 거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고 이제 다 허탈하게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다만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이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우리 앞으로 이 물리 공부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러면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냐? 벡터를 표현하는 건 기하학적인 방법은 굉장히 환상적인 표현이지만 그림을 그린다는 뜻이에요. 그림을 그린다는 게 뭐냐면 시작점 A, 그리고 여기서 본 것처럼 시작점 A, 마지막 점 B가 있으면 시작점에서 마지막 점까지 이동하는 거. 예를 들어서 위치가 변했다면 우리가 이걸 변이 벡터라고 하죠. 그래서 시작점은 화살표 한쪽 끝,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쪽 끝에 이렇게 당한 것이 화살표로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회전시키지 않고 요거는 평행 이동을 한 거죠. A 프라임, B 프라임, 혹은 또 다시 평행 이동해서 A 더블 프라임, B 더블 프라임은 첫 시작점과 출발점 사이에 요 방향과 크기가 일정하면 그거를 어떻게 이동을 해도 전부 다 같은 벡터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벡터를 그릴 때는 처음 점과 끝점만 있으면 돼요. 중간에 어떤 식으로 경로를 따르냐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는데 여기 그림처럼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결국 이때 A에서 B까지 변이는 얼마냐? A에서 B까지 직선을 그은다면 화살표로 그은 움직이는 경로에 상관없이 첫 점과 끝점에만 의존하는 양을 우리가 벡터라고 해요.
벡터로서 우리 기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그리기 쉽죠. 그러니까 초점 이거랑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건 똑같고 이렇게 그린 건 다른 벡터죠. 우리 다 이게 기하 아주 간단한 기하학적인 방법이고 대수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제부터 좀 복잡하죠. 이 대수적인 방법은 사실 데카르트가 처음 쓴 건데 데카르트가 왜 카티션 코디네이트도 데카르트가 한 거죠. 그게 이제 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어서 입원실에 딱 입원하고 있는데 천장을 보니까 천장에 이런 눈금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타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좌표 공간을 저런 좌표축을 써서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온 게 데카르트의 카티션 그거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벡터를 대수적인 방법은 벡터가 있으면 벡터를 저거 좌표축을 그리고 좌표축 아무렇게나 그릴 수 있죠. 좌표축을 그리고 그리고 시작점이 원점에 없지만 우리 항상 이거를 원점으로 평행 이동을 해도 똑같으니까 우리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우리 쓸 수 있는 방법이 요거에 A라는 거는 첫 점과 끝점이 있으면 요걸 원점에다 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점에다 놓는다고 하면 요 성분이 AX, Y 성분이 AY면 그러면 요 A의 크기는 A라는 벡터가 있으면 A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쓰냐면 크기는 길이죠. 그렇게 절대값을 써서 표현해요. 혹은 그냥 A라고 위에 화살표를 없애고 이렇게 쓰고 A가 벡터라는 양이 있을 때는 이렇게 위에 화살표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굵은 글자로 표시하고 뭐 이러는데 화살표를 쓰는 게 제일 간단하죠. 손으로 쓸 때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극좌표로 보면 우리 요 크기는 AX는 A의 코사인 테타, AY는 A의 사인 테타. 이거는 X 직각좌표의 카티션 코디네이트에서 쓴 X와 Y 성분을 극좌표로 표현한 거고 거꾸로 AX와 AY를 이용해서 극좌표의 크기와 각도를 보면 A는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다음과 같이 주고 탄젠트 테타는 AX분의 AY. 테타를 구하라 했는데 왜 탄젠트 테타를 쓰나요? 그래? 그러면 테타는 우리 다음과 같이 써요. 여러분들이 계산기에서 이런 거 이공 계산기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죠? 무식하게 쓰지만 우리 이거는 뭐 탄젠트 역함수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거를 이게 만약에 여기 테타에 작용하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양쪽에 그거의 역함수를 곱한다고 생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다음과 같이 쓰고 그래서 이렇게 성분으로 A를 각각의 x, y 성분으로 벡터를 표현하는 것을 대수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단위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벡터를 더하는 방법을 본 다음에 해야 되니까 요거는 그 세 번째 방법이 있긴 한데 요거는 벡터의 덧셈을 본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벡터는 이제 벡터가 있으면 이제 벡터를 가지고 연산을 해야 되는데 벡터를 더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등산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 A에서부터 북악산을 등산을 해서 비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나서 아우 지친다 힘들다 해서 내려왔어. 이렇게 왔을 때 그러면은 실제 경로는 이렇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의 위치의 변이는 뭐냐? A에서 B까지 직선을 잇는 화살표, B에서 C까지 내려오는 편이. 그러면 등산 시작한 다음에 마지막까지 나오는 전체 변이 혹은 알짜 변이, 알짜라면 넷 변. 알짜 변이는 처음이랑 끝점을 잇는 이 벡터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요 벡터에다가 요 벡터를 더한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더할 때는 벡터 두 개를 더할 때는 벡터 A가 있어. 벡터 B가 있어. 그럼 B를 적당히 평행이동을 해도 같다 그랬으니까 B의 시작점을 A의 끝점에다가 놓고 그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의 출발점에서 B점의 끝까지 연결된 벡터가 두 개를 더한 걸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B를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B가 여기 있고 A를 이쪽으로 평행 이동을 하면 역시, 혹은 그렇게 보면 다시 보면 A와 B를 더하는 거는 A와 B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으로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A와 B를 더한 거랑 B와 A를 더한 게 같죠. 그래서 합은 다음과 같이 기하학적인 방법, 그림을 그려서 쓸 때는 하나를 적당히 평행 이동을 해서 요 A의 끝점에다 두거나, 혹은 A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이렇게 둬도 되죠. 아니, 여기다 이렇게 둬도 되죠. 어떻게 둬도 끝점으로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A와 B를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두 변으로 놓으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에 해당되는 걸로, 다음과 같이 합을 정하고 그 합은 순서에 상관없다. 우리가 그거를 고상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하죠. 숫자랑 비슷해요.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대수적인 성분을 더하는 거는 우리 가만히 있어보자. 요거는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연달아서 우리 계속하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벡터의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수업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